대학생 사망 사건이 공론화한 뒤에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실종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접수된 신고 사례부터 최근 벌어진 사건까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부의 정밀하고 또 신속한 대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부터 이미 접수된 신고가 뒤늦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이번 사태가 알려지면서 추가로 들어온 신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살려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지난 8월 연락이 끊긴 이 20대 남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충북에서도 지난 8월 아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그런 부모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7월입니다. 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이 현지에서 감금이 됐다가 이 3,500만 원치의 이 코인을 주고 풀려난 사례도 확인이 됐고요. 카지노 근무에 낚여서 캄보디아로 갔다가 감금이 됐던 또 다른 20대는 자력으로 탈출해서 귀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의 실태를 증언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에 1명꼴이고 돈을 뜯을 수 없을 때는 심지어 장기 매매까지 하고 있다는 정말 믿기 힘든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네, 연합뉴스 보도인데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일했거나 지인인 사람들을 취재를 했더니 이런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지에서 고문이나 돈을 받고 다른 단지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진다고 입을 모았고요. 캄보디아 안에서도 실적이 좋지 않으면 더 위험한 포이펫이나 바벳 같은 국경 지역으로 팔려간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경지대에서도 실적을 내지 못하면 폭행을 당하다가 각막 이식 등 장기 매매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죄단지에서 폭행을 당하다가 숨지는 일은 빈번하며 이를 자랑거리로 삼는 일부 관리자들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폭행을 당하다가 숨진 이들을 단지 내 소각장에 넣는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소각장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것이며 사람을 태운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소문이라는 반박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캄보디아의 현지 한인회에서 전한 이 한국인 범죄 대상 피해자들의 실상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캄보디아 입국을 돕는 중간책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최근 힘에 부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한인회에서 힘에 부칠 정도로 구조 요청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에 따르면요, 이 현지에서는 대사관뿐만 아니라 이 한인회 쪽으로도 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최근 구조 요청이 밀려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이 탈출에 성공해도요, 이 공항에서 다시 범죄 조직에 붙잡혀가는 사례까지 발생해 이 한인회에서 직접 동행하며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데요. 문제는 이 한국에서 캄보디아 입국을 돕는 중간책 역할을 하는 이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 회장은 범죄 단지들이 이 점토지처럼 흩어져 발생하기 때문에 근절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태로 이 떠들썩한 와중에도 또 온라인상에는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캄보디아행을 권하는 이 구인글이 또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정명규 캄보디아 한인회장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비한 경우에 다시 끌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이면 한 5건에서 한 10건 사이가 오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광고를 통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갇혀있던 친구들을 내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유인해 오면 너는 보내줄게. 뭐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구인 광고 내는 사람이 처음에는 대부분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중간 보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처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 결국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사망 사건, 이게 지금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박 씨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지금 충격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 씨가 가족의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또 가족이 경찰 그리고 우리 외교부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즉각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박 씨 가족은 박 씨가 캄보디아로 떠나고 8일 뒤에 걸려온 전화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그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겼는데 그 안에 입금된 5,700만 원 상당의 돈이 갑자기 사라졌다면서 자신이 이 돈을 8월 5일까지 갚지 않으면 팔려갈 수 있다며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박 씨 친형은 곧바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실종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없어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가족과 통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협박과 함께 마약을 강요받고 고문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박 씨와 함께 감금됐다가 구조됐다는 A 씨는 이 세계일보에 박 씨는 구타를 당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 그냥 보라색이었다고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 박 씨의 사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꿰낸 사람이 또 같은 대학의 선배로 알려진 홍모 씨다. 이런 사실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경찰은 이처럼 국내 모집책 역할을 했던 이 홍모 씨를 통해서 현지 범죄 조직과 연결된 국내 연계 조직을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망한 대학생 박 씨의 통장에 있었던 조직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는 수천만 원, 이게 지금 인출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자금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요, 이 국내 연계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활동을 하면서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이 관련 국내 대포 통장 이 모집책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박 씨의 통장에서 1억 원 이하의 자금이 이 국내 대포 통장 범죄 조직에 의해서 인출된 것으로 보고 이 자금 흐름과 자금 인출 연루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금 인출에 연루된 관계자가 현재까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해외에서 발생한 국외 범죄로 이 국내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한 이 적극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